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매일 5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월세를 내는 농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경품 행사를 하다가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일 5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32조 달러의 국가부채가 2033년에 50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가 매년 1조 달러에 달해서 국방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미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달러 패권과 단극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50bp씩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나머지 세계보다 훨씬 더 높아져도 나머지 세계 유동성이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극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월스트리트이 아메리칸 드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큰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일 투자일 뿐만이 아니라 주택 소유는 사람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택 소유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때문만은 아닙니다. 블랙락 같은 월가의 초거대 자본이 주택을 대대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개인이 주택을 사기 어렵습니다. 월가의 투자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한 번에 많은 수의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개인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 혜택을 받고 매입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기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하던 2010년 금융기관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스톤 및 그 자회사 인비테이션 홈스는 미국에서 수천 개의 개인 주택을 보유한 최대 규모 주택 보유사입니다. 2010년대 초부터 트리콘 레지덴셜, 프로그레스 레지덴셜 및 아메리칸 홈스 포 렌트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천 채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22년 미국인의 65.8%가 주택 소유자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고 월가의 주택 소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비율이 아니라 월가가 경제가 성장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독주택의 가격과 임대료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선벨트에서 월가 세력이 개인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들이 선벨트 지역에서 월스트리트 구매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 같은 월스트리트 거대 기업이 단독주택을 대량 매입하면 임대료와 가격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2년 안에 임대료가 2배가 되어 캘리포니아 및 기타 지역의 블랙스톤 소유 아파트 세입자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단독주택의 기업 소유가 약 5%에 불과하지만 그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MetLife Investment Management는 기관 소유주가 2030년까지 임대주택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부 기관은 건축업자로부터 직접 주택을 대량 구매하고 있어 개인 구매자는 구매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월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 조달 및 세금 공제를 활용하여
목표 시장에서 평균보다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평범한 미국인을 월가의 거대 금융기업의 세입자 농노로 바꾸는 이 음울한 추세를 멈출 때입니다. 미국의 주택 소유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때입니다. 일자리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바이드노믹스 뒤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추악한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이드노믹스는 결국 사기입니다. 8월 4일 뉴욕시에서 일어난 폭동은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폭동은 인종, 낙태, 트랜스젠더 권리 또는 어떤 고귀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폭동은 단지 하찮은 소셜미디어 경품 행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카이 세나트라고 하는 트위치 게이머 인플루언서가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 컴퓨터 및 게임 액세서리를 경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수백 명의 청소년과 성인이 맨하탄의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세나트는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서 경품 행사를 시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오후 4시가 되자 약 1,000명의 군중이 병, 돌, 계란을 던지고 교통콘을 던지기 시작했고 경찰 엿먹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아무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일부 컴퓨터 용품을 얻지 못한 것이 폭동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폭동 진압대를 출동시켜야 했고 경찰은 이를 전면적인 폭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모든 것이 통제되었지만 바리케이트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경찰은 잔해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무료 게임 장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프로파일링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게임 액세서리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축소판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